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2차 공공 재개발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 단점이 많아서 이거를 과연 신청을 해도 되는지, 이거 괜히 신청했었다가 땅 나라한테 다 뺏기고 괜히 쫓겨나고 현금 청산당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통합기획 발표가 되고 난 지 나서 약 48시간 만에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자, 2020년 5월 6일 그리고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새롭게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구역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를 해서, 주도가 아닙니다. 참여입니다. 자,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를 한다고 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모 개요는 21년도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되겠고요. 공모 기간입니다. 자, 2021년 12월 30일. 자, 이 내용이 발표된 이 날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61일간 공모를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역들을 선택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 지역들을 선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총 선정 구역 수는 약 1.8만 호 내외로 18개 정도의 지역을 선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모 신청 방법. 자, 2020년 2월 28일 17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기간 내에 동의율 잘 나오는 곳들 아니면 협의가 진행된 그런 곳들 한번 노려서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혜택.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앞에 공공이 붙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자, 공공재개발의 특례사항을 보시면은요. 자, 도시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처분 시에 분담금 부분을 확정을 해놓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있는데요. 자, 도시계획 수권 소위 신설을 해서 사업계획 통합 심의를 통해서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업성에 있어서는 더욱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의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공공시행사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공공 단독 시행시 그리고 공공과 조합 공동 시행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에서 단독 시행하는 거를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공공 주도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함께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공 단독 시행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공과 조합 공동 시행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의 약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자, 임대주택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조합원 분양분 제외한 주택의 약 50% 이상이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공공임대 부분 플러스 수익형 전세임대 플러스 지분형 임대 이렇게 총 포함해서 약 50% 정도가 그런 식으로 임대가 나간다고 하고요. 전체 세대의 20% 이상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투기 방지 대책으로 기존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신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을 또 별도로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장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LH나 SH와 함께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약정을 체결해서 같이 추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땅을
몰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거랑 절대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LH나 SH가 끼다 보니까 금융적으로도 상당히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민간 재개발과 비교를 했을 때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확 단축을 시켜서 거의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1차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10년 걸렸었던 사업들이 이제는 5년이면 충분해진다. 그만큼 큰 메리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공공이다 보니까 1군 브랜드가 아니라 1군 건설사가 아니라 어디 이상한 지역들에 싸게 수주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설사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SH나 아니면 LH 쪽에서 공급을 했었던 그런 아파트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1군 건설사의 괜찮은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옛날에 그런 임대주택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런 개발 사업에 나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텐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공공으로, 그러니까 임대로 나올 세대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보통 용적률의 120%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받고 그 이외에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까지 받게 된다면 분명히 그 사업성은 좋아집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해봤을 때 10% 내외로 그 사업성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임대 세대가 늘어나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라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 임대가 들어오는 게 무슨 단점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SH, LH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로 나왔었던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었죠. 주인의식의 부재로 인해서 관리가 조금 덜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임대로 나오는 세대들이 거의 50% 정도, 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그런 50% 정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임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사업성은 분명히 좋아진다. 10%에서 약 13% 정도의 사업성의 완화,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을 실제로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좋아지지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진다는 점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과연 동의서를 써줘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신에 강남 3구, 마용성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고급 주거단지로 만들어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용성이나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공재개발, 임대세대가 많이 나오는 것들보다는 조합원 수가 그리고 일반적인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게 차라리 관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에서 주는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단점만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 정권과 다음 정권에서도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 정책을 끌어나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이럴 때에 같이 움직여 보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서 서울시와 함께 같이 발을 맞춰서 이런 사업들 추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